자, 이번에는 돈이 흐르는 스토리, 돈맥을 좀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인공지능 신드롬 속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엔비디아가 AI 날개를 달고 시간의 거래에서 폭등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도 엔비디아 훈풍에 힘입어서 약 1년 2개월 만에 장중 7만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 AI가 반도체 수요를 얼마나 일으킬 수 있을지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건희 부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엔비디아가 실적을 시장의 기대를 훌쩍 뛰어넘는 깜짝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순이익이 1년 새 26%나 급증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일단 매출이 이제 어제 장 끝나고 발표가 나왔는데 71억 9천만 달러 정도가 나왔고요. 컨센서스가 65억 2천만 불 정도였으니까 사실은 컨센서스 대비해서 굉장히 좋게 나온 거죠. 네. 깜짝 놀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GP 마진도 66.8% 정도 나왔고,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30억 5천만 달러 정도가 나왔는데 예상 컨센서스가 25억 달러가 조금 넘어서 25억 7천만 달러였는데 이거에 대비해서 지금 한 5억 달러 이상 더 잘 나왔죠. 그리고 이제 EPS라고 해서 주당 순 마진도 결국에는 컨센서스가 92센트 정도였는데 1불 9센트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그렇게 엄청나게 서프라이즈 아니지 않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네. 엔비디아처럼 큰 회사가 이렇게 가이던스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는 사실 그닥 많지 않은데 거의 비슷하게 나오거나 아주 약간 상향하는 정도인데 이번에 거의 서프라이즈급이라고 이제 시장에서 이제 인식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가 장중에는 마이너스로 끝났는데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 장 이후에 애프터마켓에서 거의 25% 가까이 폭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이 엔비디아 특히 매출 감소 속에서 순이익이 폭증한 모습을 보였는데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와 자율주행차 성장이 두드러졌죠. 이 데이터 센터 매출의 핵심이 뭘까요? 일단 매출이 좀 줄어든 이유는 게이밍 관련된 GPU가 조금 줄었습니다. 매출이 네. 좀 줄었고 이제 그 부분은 그래도 생각보다는 괜찮았다라고 정도를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전월 대비해서는 좀 전 분기 대비해서는 올라왔는데 일단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좀 내려왔고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또 올라왔고 한 18% 정도 성장을 했고요. 전년 대비해서도 한 14%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 센터 매출이 42억 8천억 달러 정도 됐으니까 굉장히 좀 잘 됐다. 근데 이게 데이터 센터가 어디에 들어간 데이터 센터냐면 주로 이제 보면 우리가 챗GPT, 바드 관련된 데이터 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생성형 AI가 굉장히 지금 AI 칩을 많이 땡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몇천 개를 썼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그 관련돼서 그게 단순히 그냥 컴퓨터처럼 칩을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람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큰 데이터 센터 안에 그 칩들이 다 구동이 되면서 이걸 학습을 시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말이 이제 AI라든지 LLM이라고 지금 써 있는데 이게 뭐냐면 라지 랭귀지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예전에 AI가 말하면 누가 들어도 AI가 말하는 거로 들리고 답변을 하더라도 AI가 답변하면 약간 좀 어색했는데 이제 어색하지 않죠. 사람이 쓴 것처럼 얘기하고 네. 쓴 것처럼 말하고 와. 글자가 나오고 또 이제 말도 사람이 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대 랭귀지 모델을 결국에는 GPU를 통해서 학습을 시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생성형 AI 및 LLM 관련된 향이 이쪽으로 이제 GPU 수요가 급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단순히 GPU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흔히 많이 들으셨던 요즘에 A100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들어갔고요. 향후에는 아마 H100 좀 더 고사양인 H100이 주로 많이 쓰일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사람이 말하는 것과 같은 느낌이라면 AI의 급성장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신호탄을 쐈죠. 이제 챗GPT는 이미 유료화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4.0 같은 경우는 거의 공개를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월에 한 20불 정도 구독 서비스를 지금 진행을 했는데 바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구글에서 내놨는데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한국어 모델을 또 아까 얘기했던 거대 랭귀지 모델에 집어넣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바드는 오히려 지금 돈을 안 받고 여전히 광고 베이스로 계속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마이크로소프트의 빙도 또 이제 하나의 큰 출발점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3파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형 AI 시장이 서로 경쟁을 한다는 부분 그리고 약간의 서로의 장단점을 가지고 경쟁한다는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은 이제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스타트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물론 이제 뭐 윤리적인 논란이라든지 저작권 문제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해소해야 될 문제겠지만 그런 부분들 계속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또 하나가 이제 지금 보면 AI 센터도 계속 지금 더 지어야 될 거고, 심지어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최근 뉴스를 보시면 본인들도 AI 사업을 시작하겠다라고 지금 또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 얘기는 이제 이쪽이 돈이 되겠구나라는 이제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AI 산업은 어디로 튈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제 가장 큰 기업들이 먼저 끌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기업들이 파생되는 산업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도 진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엔비디아가 2분기 가이던스를 110억 달러로 제시를 했는데 시장의 2분기 예상은 71.8억 달러였습니다. 이 가이던스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를 했는데 엔비디아의 자신감이 과연 어디서 오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본인들도 판매 추이를 보고 향후에 이제 지금 뭐 구글도 그렇고 또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뭐 사실 다 오픈 AI 같은 경우도 다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데이터 센터의 증가, 그 다음에 향후에 지금 보면 또 자동차 산업 보면은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그 외에 이제 가정 같은 경우는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지금 굉장히 그동안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런 것들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그 안에 보면 대규모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요즘에 다시 뜨고 있는 엣지 컴퓨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 처리 장치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못하는 것들 즉각 처리해야 되는 것들은 주로 이제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예로 엣지 컴퓨팅이 좀 들어가줘야 되는데 이 네. 부분도 마찬가지로 GPU가 들어가고요. 결국에는 지금 엔비디아는 한 1분기를 겪어 보니까 2분기의 추세는 더 좋을 수 있다라고 지금 판단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아직도 그리고 경쟁 업체가 없는 상태입니다. 주로 이제 GPU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그 엔비디아 말고도 뭐 AMD라든지 미국에 그 외에 이제 인텔도 있는데 사실 인텔은 되게 비중이 적고요. AMD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좀 뭐 게임 관련된 GPU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AI 관련된 GPU를 같이 그러니까 AI 칩을 만드는 단계까지 가려면 AMD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당분간은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로의 그 러브콜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 뭐 TSMC가 열심히 만들어주고 있죠. 예,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이렇게 발표한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의 독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엔비디아의 실적이 반도체 주가에 신호탄을 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이제 뭐 다들 공부들을 많이 이제 들으셔서 하셨을 텐데 최근 한 2주 되게 반도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 AI 칩이라는 게 단독 칩이 아니라 사실은 GPU 더하기 HBM 거기 또 여러 가지 기판들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관련된 그렇게 하나의 큰 기판을 하나 만드는 건데 이 칩 자체를 결국에는 만들려면 아까 얘기했던 HBM도 필요하고 이 HBM은 엔비디아 납품한 회사가 하이닉스죠. 그래서 오늘 네. 하이닉스가 되게 좋은 거고 그 외에 또 이제 기판이라든지 이런 것도 익스페타스 같은 회사들이 또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면 우리나라에 굉장히 직접적으로 이렇게 수혜를 받는 기업들도 있고요. 또 간접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지으면 D램의 양도 같이 증가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 D램 산업도 지금 바닥을 치고 돌아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더 돌아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이 기판을 만드는 회사가 하이닉스다. 그래서 오늘 장 SK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엔비디아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단순히 생각하시면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모두 HBM 고대역 메모리 칩이라고 이제 이런 걸 만드는데 이게 결국엔 AI 칩의 핵심 부품이고요. 그러면 AI 칩을 만들 때 결국에 엔비디아는 SK 하이닉스 걸 쓰고 그다음에 AMD는 삼성 걸 쓸 겁니다. 지금 거래를 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전히 엔비디아가 지금 먼저 치고 나갔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아마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걸로 보고요. 기존에 이제 챗 GPT 3.5 나왔을 때 얘기 들으셨던 A100 칩이 뭐 10,000개가 들어갔다. 그 칩 한 개가 10,000불 정도 합니다. 네. 지금 1,300만 원 정도 하는데 와.
이런 것들 그 안에 이제 들어가는 것 중에 이제 우리나라 그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만든 HBM 고대용 메모리 반도체 칩이 들어간다 같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네. 그리고 또 향후에는 H100을 지금 또 준비하고 있고 나올 텐데 이 H100은 이미 나왔죠. 출시가 됐는데 한 3만 불 정도 하거든요. 칩 하나에. 정말 비싸네요. 집 하나에. 부르는 게 사실은 그건 이제 출고가고 네. 예, 값이 최대 지금 6천만 원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칩 하나에.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런 칩들을 만들 때 이제 그 SK 하이닉스 물량이 더 이제 사실은 더 많이 들어가겠죠. 물론 아직은 SK 하이닉스 내에서 매출이 좀 크지 않지만 향후 이제 이 시장이 커진다라고 하면 지속적으로도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도 이 엔비디아의 훈풍에 힘입어서 7만 전자를 찍었는데요. 9만 전자 한번 바라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 뭐 9만 전자 충분히 바라볼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게 단기에 삼성전자 같이 큰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기업이 바로 이렇게 가기에는 사실은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네. 지금은 이제 단계별로 좀 올라갈 걸로 보고 있고요. 여전히 삼성전자는 직접 수혜보다는 지금 간접 수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삼성전자가 준비하고 있는 HBM PIM이라는 또 칩이 있습니다. 이 칩을 가지고 AMD랑 어떻게 작업을 진행을 할지 아니면 엔비디아가 이걸 또 갖다 쓰게 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네. 향후에 추가적인 뭐 성장 모멘텀을 충분히 이제 가지고 있다. 뭐 이제 바닥 탈출론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받아들여지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주주들은 엔비디아에서 좀 가져다 쓰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겠네요. 자, 이 AI 관련 반도체주를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 국내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하면 좋을까요? AI 관련된 반도체 칩은 반도체 관련주는 보면 뭐 전반적으로는 예전에 이제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 뭐 그다음에 파운드리 뭐 얘기하면서 나왔던 그런 종목들이 주로 다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그 중에서도 직접적으로 이제 공정 이런 걸 HBM이라는 이제 칩에 국한한다라고 보면 그 안에서 공정에서 가장 필요한 TSV 공정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반도체 구멍을 뚫어주는 공정인데 네. 이 고대형 메모리 칩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일반 D램보다 더 많은 층을 쌓아야 됩니다. 여러 개를 같이 연결해야 되는데 네. 그 부분에서 그거를 연결하기 위해서 이제 구멍을 뚫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한미 반도체 이거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좋죠. 그리고 또 하나가 반도체 종목은 아니고 기판 종목인데 혼자 유일하게 계속 올라가는 이수페타시스. 네. 그게 올라가는 이유가 다 있죠. MLB라고 해서 멀티레이어 보드라고 해서 PCB 기판을 굉장히 여러 겹으로 쌓는 겁니다. 근데 이 기술이 굉장히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이 기판이 AI 칩의 가장 핵심 부품 중에 또 하나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지금 이수페타시스를 좀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짚어주셨습니다. 자, 주목해서 봐야 되겠고요. 이 중국의 마이크론 제품에 대한 제재가 과연 반도체주의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게 나온 지 좀 된 뉴스인데 이게 주가의 반응을 전혀 안 하고 있고 오히려 빠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그 뉴스 나오고 오르지도 않았죠. 네. 그거는 직접 단순하게 생각하면 마이크론을 제재하니까 중국 사람들은 그러면 마이크론을 안 쓰면 하이닉스 걸 쓰든지 삼성전자 걸 써야 됩니다. 그러면 수혜일 텐데 문제는 미국에서 마이크론을 중국에서 안 사주면 너희도 팔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직은 좀 판단하기 이르고요. 이게 이제 우리 정부 입장은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알아서 해야 된다라고 또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 향후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돈이 흐르는 스토리는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건희 부장과 함께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